이충원의 집무실에 박혜강이 홀로 앉아있다. 혜강은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을 한 번씩 바라본다. 문 앞에는 손대훈 부장이 서 있다. 충원은 술잔을 채우며 혜강의 제안을 되묻는다. 내 수족이 되겠다고? 정확히는 금고지기. 충원의 손이 멈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합니까? 돈 있는 놈 옆에는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 돈을 훔치는 놈, 돈을 지켜주는 놈. 혜강은 충원이 내민 술잔에 손대지 않는다. 나는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왜요? 회장님한테는 지켜야 할 돈이 있고 나한테는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충원은 혜강의 얼굴을 찬찬히 살핀다. 오아시스파의 옛 보스가 고개를 숙인다는 건 쉽게 믿을 일이 아니다. 더구나 혜강은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들춰내며 자신의 사업을 방해한 사람이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100억. 손대훈이 헛웃음을 흘린다. 충원은 오히려 흥미로운 얼굴로 묻는다. 100억을 주면 뭘 해줄 수 있는데요? 회장님이 직접 못하는 일, 남들 앞에선 절대 시키지 못하는 일, 그걸 내가 해주지. 충원은 술잔을 내려놓는다. 내 전임 금고지기가 누군지는 압니까? 서강원.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해외여행 갔다고 들었습니다. 충원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간다. 그걸 믿습니까? 혜강은 대답하지 않는다. 서강원의 행방을 묻는 순간부터 이 대화가 시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충원은 손대훈에게 눈짓한다. 손대훈이 두꺼운 봉투를 혜강 앞에 놓는다. 그 안에는 서강원의 여권 사본과 출입국 기록이 들어있다. 서강원의 여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흔적조차 없다. 그 사람을 찾아오세요. 살아있든 다른 모습이 됐든 찾아오면 그때 생각해보죠. 혜강이 봉투를 집어든다. 뭘 생각한다는 겁니까? 박혜강 씨가 내 돈을 맡을 사람인지 아니면 내 돈을 노리다 사라질 사람인지. 혜강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충원은 그 등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진다. 전임자와 똑같은 걸 가져오면 안 됩니다. 서강원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혜강이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한다. 서강원하고는 다를 겁니다. 나는 내 몫을 받기 전까지는 배신 안 하니까. 혜강이 떠나자 손대훈이 충원 곁으로 다가온다. 믿으십니까? 믿을지 말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박혜강은 서강원처럼 겁먹고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밌잖아. 충원은 혜강이 손대지 않은 술잔을 바라본다. 겁먹지 않는 사람은 겁먹는 사람보다 부리기 쉽거든. 아파트로 돌아온 혜강은 재길과 경남, 큰둥이에게 서강원의 행적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서강원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다.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다. 출국 기록도 없다. 집 안에는 짐이 그대로 남아있다. 재길은 서강원의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한다. 마지막 목적지는 태고원 인근이다. 형님, 아무래도 해외여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 이충원이 형님한테 시킨 일이면 함정 아닙니까? 경남이 혜강의 앞을 막는다. 이충원 금고지기 한다는 거 위험합니다. 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100억을 찾지. 그 전에 형님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혜강이 경남의 어깨를 밀어낸다. 용만 형님한테 시간이 없어. 그래도 그 인간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혜강은 태고원 소유관계를 정리한 서류를 펼친다. 명의상 소유주는 태산건설이다. 그러나 태산건설의 실질적인 자금줄은 이충원의 트루밸류로 이어진다. 최영재 관리소장이 서강원을 만나러 간 날에도 태고원의 출입문이 열렸다. 서강원이 사라진 날과 정확히 겹친다. 혜강은 태고원 내부 도면에서 소나무 식재 구역을 짚는다. 여기부터 찾아. 서강원이 살아있으면 흔적이 나올 거고 아니면 더 확실한 게 나오겠지. 같은 시각 강아리는 집 앞에 서 있는 강하정을 발견한다. 하정은 동생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민다. 변호사 시험 불합격 통지서다. 그 아래에는 위파트너스 역할 대행 계약서가 놓여 있다. 하리의 표정이 굳어진다. 내 방 뒤졌어? 너 나한테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내가 뭘 숨겼는데? 시험 떨어진 것도, 남의 가족인 척하고 돈 받는 것도,
박혜강 씨와 결혼한 거 아니잖아. 하리는 서류를 빼앗는다.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뒷바라지 할 테니까. 다시 시험 준비해. 그 집에서도 당장 나와. 하리가 헛웃음을 짓는다. 뒷바라지? 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리야. 내가 시험 준비할 때 언니는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밥은 먹었는지, 돈은 있는지,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하리는 그동안 삼켰던 말을 쏟아낸다. 언니는 늘 언니 인생이 제일 힘들었잖아. 내가 실패한 건 창피하고 남의 가족 연기하는 건 한심하지. 그런 뜻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내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은 옆에 있을 때 하는 거야. 다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정의 얼굴이 무너진다. 하지만 하리는 멈추지 않는다. 강하정, 너 그냥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하정은 끝내 동생을 붙잡지 못한다. 하리는 집을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박혜강의 집으로 돌아가면 하정에게 한 말이 거짓이 된다. 위파트너스 사무실로 향하지만 이미 문이 잠겨 있다. 한참을 걷던 하리는 결국 아파트 놀이터에 앉는다. 혜강은 태고원으로 나가려다 혼자 앉아있는 하리를 발견한다. 여기서 뭐해요? 생각 중이에요. 집 놔두고? 그 집 제 집 아니잖아요. 혜강은 하리의 눈가를 바라본다. 하리는 고개를 돌린다. 강하리 씨. 네. 울었습니까? 안 울었어요. 운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 박혜강 씨도 울어봤어요? 없어. 그럴 줄 알았어요. 혜강은 더 묻지 않는다. 차 문을 열고 짧게 말한다. 타요. 어디 가는데요? 일하러. 오늘은 역할 대행 안 해요. 아내 역할 말고 변호사 역할이 필요해.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 차에 오른다. 태고원에 도착한 혜강은 관리인에게 서강원의 사진을 보여준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댄다. 그러나 하리가 방문 기록과 출입자 보존 의무를 말하자 얼굴이 굳어진다. 이 기록을 숨기시면 대표님 대신 책임지게 됩니다. 난 시키는 대로 문만 열어줬어요. 누가 시켰죠? 그건 말 못합니다. 혜강이 관리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다. 마지막 통화 목록에는 손대훈의 번호가 남아있다. 관리인은 더 버티지 못한다. 서 회장님이 여기 오긴 왔어요. 혼자 왔습니까? 아닙니다. 나갈 때는? 관리인의 입술이 떨린다. 못 봤습니다. 혜강은 소나무가 심어진 안쪽 부지를 살핀다. 유독 한 그루만 흙의 색이 다르다. 최근에 뿌리를 옮긴 흔적이다. 경남이 삽을 들지만 혜강이 막는다. 파지 마.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파는 순간 이충원이 원하는 증거가 생겨. 하리는 소나무 주변을 살피다 바닥에 떨어진 금속 물체를 발견한다. 서강원의 차량 열쇠다. 열쇠 안쪽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끼워져 있다. 하리가 열어보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이걸 이충원에게 가져갈 거예요? 혜강은 대답 대신 열쇠를 받아든다. 서강원이 이걸 일부러 떨어뜨렸다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 이 안에 이충원이 숨기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야지. 박혜강 씨, 내가 이충원한테 약속한 건 서강원을 찾는 거야. 혜강은 저장 장치를 분리해 하리에게 건넨다. 그리고 빈 차량 열쇠만 주머니에 넣는다. 이건 당신이 맡아.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저를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왜 맡겨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걸 돈으로 안 바꿀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하리는 저장 장치를 손안에 감춘다. 그날 밤 혜강은 하리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 손대훈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혜강은 하리와 함께 작은 여관 앞에 차를 세운다. 오늘은 여기서 자요. 혼자요? 나도 방 하나 잡을 테니까. 하리는 여관 간판을 올려다본다. 이런데 들어갔다가 사진이라도 찍히면요? 지금은 진짜 부부처럼 보여야 안전해. 필요할 때만 부부네요. 계약이 원래 그래.
하리가 차에서 내리다 다시 해강을 바라본다. 박해강 씨. 왜요?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해강이 하리를 가만히 바라본다. 말을 그렇게 하면 오해하잖아. 방이 하나밖에 없대요.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소파가 놓여 있다. 해강은 소파에 앉아 태고원에서 가져온 자료를 확인한다. 하리는 침대 끝에서 저장 장치의 비밀번호를 풀어본다. 서강원의 생일, 아파트 준공일, 트루밸류 설립일, 모두 틀린다. 해강은 서강원의 차량 번호를 불러준다. 비밀번호가 풀린다. 안에는 수년 동안 작성된 비밀 장부가 들어있다. 난방비 면제 세대, 공사비 환급 계좌, 동대표들에게 전달된 금액, 5만 신도시 사업을 위해 매입한 차명 토지, 그리고 원클럽 회원들에게 흘러간 돈까지 기록돼 있다. 하리는 파일을 넘기다 한 계좌에서 멈춘다. 매달 같은 날 손대훈에게 거액이 빠져나갔다. 박용만의 이름도 나온다. 대출이 아니라 불법 도박장 운영 수익을 빼앗기기 위해 작성된 차용증이었다. 박용만 씨가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볼모로 잡아둔 거예요. 해강의 눈빛이 달라진다. 장부 끝에는 서강원이 남긴 음성 파일이 있다. 서강원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없어지면 이충원이 한 짓이다. 태고원 소나무 아래를 확인해라. 5만 신도시 비자금 100억은 손대훈이 관리한다. 돈은 매달 원클럽 계좌를 거쳐 세탁된다. 해강은 음성 파일을 끝까지 듣는다. 하리는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서 뺀다. 이걸 경찰에 넘겨야 해요. 지금 넘기면 용만 형님부터 없앨 거야. 그러다 박해강 씨도 위험해져요. 형님 데려올 때까지만. 그 말 늘 그렇게 하죠. 하리는 해강을 바라본다. 누구를 지킬 때까지, 누구를 구할 때까지만. 그러다 본인은 언제 사는데요? 해강은 대답하지 못한다. 문 밖에서 제길의 목소리가 들린다. 멜로드라마. 둘이? 하리가 놀라 저장 장치를 감춘다. 제길과 경남은 박용만의 병보석을 알아본 결과를 가져왔다. 정식 절차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손대훈이 수사기관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강은 곧바로 손대훈을 찾아간다. 손대훈은 박용만의 차용증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다. 해강이 서류를 밀어낸다. 용만이 형님 병보석으로 먼저 풀어주십시오. 돈 갖고 오고 얘기하자. 사람부터 보내. 순서가 틀렸어. 박용만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박 사장님이 100억 들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해강의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손대훈은 태연하게 말을 잇는다. 우리도 담보는 있어야죠. 용만이 형님 잘못되면 돈도 못 받는다. 잘못되게는 안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붙잡아두는 게 제일이니까. 해강은 손대훈의 멱살을 잡지 않는다. 대신 차용증 한 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사흘만 기다려. 100억 가져올 테니까. 그때 박용만까지 같이 데려오세요. 해강이 돌아간 뒤 손대훈은 충원에게 전화를 건다. 믿기 물었습니다. 충원은 태고원 관리인에게서 받은 영상을 확인한다. 해강과 하리가 소나무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찍혀 있다. 뭘 가져갔지? 자동차 열쇠 하나라고 합니다. 박해강이 그걸 그대로 가져올까요? 충원은 웃지 않는다. 가져오면 멍청한 거고 안 가져오면 쓸만한 거지. 다음 날 해강은 다시 충원의 집무실로 들어간다. 빈손이다. 충원이 묻는다. 서 회장 찾았습니까? 해외여행 갔다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던데. 해강은 서강원의 차량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태고원 소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손대훈의 얼굴이 굳어진다. 충원은 열쇠를 들어 살핀다. 서 회장은요? 그 아래 있겠죠. 확인했습니까? 안 팠습니다. 왜요? 금고지기가 회장님 비밀을 들춰서 뭐합니까? 묻혀있으면 묻힌 채로 지켜야지. 충원의 눈빛이 깊어진다. 안에 들어있던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그럼 날 치우면 되지. 해강은 충원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다만 그러면 100억을 찾아줄 사람도 없어집니다. 내 돈을 박해강 씨가 어떻게 찾아줍니까?
손대훈 부장이 박용만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대훈이 해강을 노려본다. 해강은 말을 멈추지 않는다. 내가 100억을 가져오면 손 부장은 그 돈을 원클럽 계좌로 옮길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충원의 시선이 손대훈에게 향한다. 손대훈이 곧바로 부인한다. 회장님, 저 인간이 이간질하는 겁니다. 서강원이 사라지기 전에도 비자금 일부가 원클럽을 거쳐갔습니다. 그 돈 전부 회장님한테 돌아왔습니까? 충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진다. 해강은 서강원의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확인한 거래 날짜와 액수 몇 개만 정확히 말한다. 손대훈은 반박하지 못한다. 내 금고지기가 되겠다더니 첫날부터 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네요. 금고를 훔치는 놈부터 찾아내야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원은 손대훈을 내보낸다. 둘만 남자 충원이 해강 앞에 작은 금고 열쇠를 놓는다. 서강원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썼죠. 박해강 씨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쓸 수는 없겠네요. 해강이 열쇠를 짚는다. 오래 쓸 필요 없습니다. 100억 받을 때까지만 쓰시죠. 충원은 처음으로 크게 웃는다. 좋습니다. 대신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충원은 서강원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해강에게 건넨다. 서강원이 살아서 출국한 것처럼 만들어 오세요. 출입국 기록까지요? 전임 금고지기의 마지막 일을 새 금고지기가 마무리해야죠. 해강은 여권을 받아든다. 기한은 내일 아침. 못하면 박용만은 병원 대신 영안실로 갈 겁니다. 해강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돌아온 해강은 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충원의 열쇠만 보여준다. 하리는 그것이 100억으로 가는 문인 동시에 해강을 묶는 족쇄라는 것을 안다. 정말 할 거예요? 용만 형님부터 빼낸다. 그 다음 이충원 금고를 열고 장부하고 돈을 전부 가져온다. 그 다음은요? 이충원한테 돌려줘야지. 뭘요? 해강은 서강원의 저장 장치를 바라본다. 자기가 묻은 것들 전부 자기 발밑에서 올라오게. 그러나 두 사람은 알지 못한다. 강하정이 집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다. 하정은 동생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다가 서강원의 저장 장치와 태고원 이야기를 모두 듣는다. 하리가 문을 열자 하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돌아선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내려온 하정 앞을 손대훈이 막아선다. 강하정 씨 맞죠? 누구세요? 동생분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손대훈은 하리와 해강이 태고원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준다. 모르는 사람 표정이 아닌데. 하정은 사진을 빼앗으려다 멈춘다.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동생 살리고 싶으면 박해강이 가져간 걸 찾아오세요. 같은 시각 충원은 태고원으로 향한다. 소나무 앞에는 최영재 관리소장이 기다리고 있다. 충원은 해강이 돌려준 차량 열쇠를 바라본다. 열쇠 안쪽 저장 장치가 사라져 있다. 역시 가져갔네. 최영재가 불안하게 묻는다. 박해강을 믿으십니까? 충원은 소나무 아래를 내려다본다. 믿을지 말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시험은 이미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아니. 충원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영상통화를 건다. 화면 안에는 병원복 차림의 박용만이 앉아있다. 그 뒤에 손대훈의 부하가 서 있다. 충원이 낮게 말한다. 박해강이 내 금고를 열면 그때 박용만을 풀어줘. 정말 보내실 겁니까? 충원은 서강원의 열쇠를 손안에 쥔다. 아니, 박용만한테 금고를 열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말하게 해야지. 그 시각 해강의 휴대전화로 박용만의 영상이 도착한다. 박용만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힘겹게 입을 연다. 해강아, 100억 찾지 마. 그 돈은 이충원 돈이 아니야. 해강의 얼굴이 굳어진다. 박용만은 피가 묻은 입술을 닦으며 마지막 말을 남긴다. 그 100억, 내 아버지가 숨긴 돈이야.